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차량이 입고가 돼서 저희가 신차 검수부터 윈도우 틴팅, 그 다음에 광택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을 했는데요. 어떻게 시공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 틴팅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썬팅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방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버링도 이제 자동차 보호 목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묻어있는 먼지가 날아다니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면서 도어를 스치거나 이랬을 때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는 도구들을 보닛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닛에 고양 천을 깔고 그렇게 커버링하고 시공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본닛 가운데 쪽에 이쪽에 보면 여기 배선이 이렇게 있죠. 요 선이 충전하고 있는 그 충전기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충전기는 내부에다가 연결을 해놨고 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이번에 프레임리스 도어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유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필요는 아예 없거든요. 근데 충전기를 연결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프레임이 이렇게 이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레치를 잠가 놓으면 이 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공하면 시공간에 배터리 사용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랜저 차량은. 네, 배터리 연결해 놨고요. 틴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밖을 봐야 되는 전면하고 후면은 이제 라운드 형태이기 때문에 성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성형을 할 때 시인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거는 어떤 제품을 내가 얼마에 했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을 제대로 했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좋은 원단을 가지고도 초보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형하는 기술 때문에. 그런데 윈도우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공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좋은 재료로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재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되고요. 시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인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내구성도 달라질 수 있고, 필름을 처음부터 손상시킨 상태로 부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형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필름을 일부만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필름을 줄여줘야 되는데, 라운드 형태의 유리이기 때문에 필름이 반듯한 필름을 올려놓으면 모양이 맞지 않아서 시공이 불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성형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은 일부 시공이 됐고요. 이쪽 조수석 2열만 시공이 안 됐네요. 하나하나 시공해 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전면인데, 전면도 마찬가지로 성형을 할 때 필름이 손상되지 않게 성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필름 윈도우 틴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그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랙 필름을 추천을 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차주님하고 많이 상담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밖에를 볼 때 밤에도 진짜 썬팅 안 한 것처럼 환하게 봐야 된다, 아니면 눈이 좀 좋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제네시스 차량처럼 반사 필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더 잘 보이거든요. 같은 농도였을 때 반사 필름에 15% 정도 하면 정말 썬팅 안 한 것처럼 잘 보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는 잘 돼요, 반사 필름이라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반사 필름보다 직접적인 열 차단율은 좀 높게 나와요. 저희께 반사 필름 같은 경우 93%? 92%? 이 정도 나오고, 검정색 필름 같은 경우에는 96%까지 나옵니다. 열 차단율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필름은 진짜 내가 밖에를 봤을 때 깨끗하고 선명하고, 그 다음에 뿌연 그런 느낌 없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필름들이 클리어하면서 기능도 높고 내구성도 길고, 이런 필름들은 상당히 비싸요. 필름 원단 자체가. 그래서 필름은 상상 초월로 저렴한 제품들도 많고 상상하지 못할 가격의 필름들도 있습니다. 한 롤에 500만원 정도 하는 필름들도 있어요. 저희 버텍스 1100이라는 모델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으로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시공 기술과 이런 거 여러 그 조건들을 따져보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으시는 분들은 고품질의 시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틴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신차 광택을 할 건데, 신차 때 왜 광택을 하냐? 새 차인데 스크래치가 아예 없을 텐데 왜 광택을 하냐면, 도료가 제작될 때 미리파된 입자로 날려서 완성되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프라이머 코트는 아예 차를 담가서 완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올라와서 건조가 되면 그 베이스 코트라고 하죠. 우리가 컬러 선택하는 컬러 칠하고, 그 위에 이제 그 투명 클리어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미리파된 입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장면을 신차 제작됐을 때 저희가 광택 조명에 비춰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조명 알갱이를 보면 이게 12개의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뿌옇게 보이죠? 왼쪽은 광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차 때 광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미리파된 입자들이 뿌려져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건조 타입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자동차가 건조가 빠른 속건 타입의 페인트를 사용하는 차종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게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독일차나 이런 일본 도요타나 이런 차종들은 그 건조 타입이 좀 느린 페인트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탄화는 잘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뿌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때 광택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신차 때 왜 광택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다 코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지금 광택을 한 부분이고요. 이동하면 여기 테이프 붙인 자국이고, 이쪽에 뿌옇게 돼 있죠. 이쪽은 선명하고, 이런 차이를 알아야 신차 때 광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저 차량도 이번에 신차 광택을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위에 유리막 코팅을 올릴 겁니다. 광택을 할 때는 이제 광택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약품도, 사용하는 약품도 다 그 업체마다 다를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에 컴파운드 검색해보시면 4리터에 뭐 4만원, 5만원짜리 많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회사들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하고 저희는 1리터에 15만원 정도 제품을 쓰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가변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변. 스크래치가 난 부분은 오돌도돌하기 때문에 금방 연마가 되고, 평탄화가 되면 더 이상 연마가 잘 안 되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작업자가 안전합니다. 먼지가 덜 나고요. 많이 덜 나고요. 저렴한 제품을 광택을 해보면 매장이 완전히 뿌연해지거든요. 먼지 때문에, 그 미세한 그 돌가루 입자들 때문에 엄청 뿌얘지는데, 저희는 완전히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가의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컴파운드를 사용해야지 1000방, 2000방 이렇게 방수가 정해져 있는 그 돌멩이 입자들을 넣어서 만든 컴파운드는 정말 한 30년 전 제품들이에요. 요즘 제품들은 가변으로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로 사용하셔야 높은 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료를 좋은 걸 쓰셔야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본인한테도 좋은 겁니다. 광택 작업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DP6000이라고 TA 시스템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로 사용을 거의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택을 좀 오래 해봤기 때문에 요 편심이 32mm 정도 될 거예요. 이 제품으로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컵까지 다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심은 32mm라서 이게 작업을 이제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손가락도 다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mm가 회전 반경을 가지면서 돌아가니까요. 엄청 위험합니다. 전에 봤던 거는 발수 코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발수 코팅을 올려놓고 세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죠. 유리막 코팅은 저희가 그 친차 때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리막 코팅 보증서 보관함도, 가죽 케이스로 된 보관함도 드리고, 품질 보증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제, 유리막 코팅하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제품도 저희 오닉스 코리아 탑코트라고 그거 같이 드릴 거예요.
제 오닉스 코리아 CS80이고요. 저희 메인 제품입니다. 도막형 코팅제고, 이 원액을 공기 중에 놔뒀을 때 바로 100% 거의 그대로 그냥 경화됩니다. 그래서 그 피막으로 보호되는 거고, 일부 코팅제들은 거의 발수 코팅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상온에다 놨을 때 다 증발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 코팅제로 보호 목적의 코팅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자, 시공이 다 됐고요. 광택 작업하고 유리막 코팅 하니까 순정 제네시스 도장면처럼 됐어요. 원래는 얘가 그랜저가 좀 푸석푸석한 느낌 때문에 제네시스랑 도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회사에서 같은 도료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차종에 대해서 도료를 다 다르게 씁니다. 왜냐면 가격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는 페인트하고 그랜저에 들어가는 페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랜저 질감을 제네시스처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유리막 코팅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오닉스 코리아에서 시공하는 품목들이 썬팅하고 광택,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하부 방음, 방청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PPF까지 다 작업이 되니까요. 차에 대해서 시공하실 분들은 좀 여러 매장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 오닉스 코리아 가까운 매장에 입고하시면 높은 수준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그랜저 신차 패키지 완성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